네, 여러분들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등록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시험 보시기 전에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상적인 정규 내용들을 다 들으셨다라고 교육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 이제 교재 맨 뒤쪽을 보시게 되면은 부록이 나와 있죠. 핵심 정리, 핵심만 콕콕 모아서 정리를 한번 같이 해보면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지문인지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는 겁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 정규 수업처럼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막판 정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교재를 뒤쪽 편에 내용을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최근에 기출된 정보까지 포함해서 정리할 내용들을 메모를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생명보험하고 재산보험 공통 파트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사인데요. 자, 생명보험 역사에서는 여러분들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면서 생명보험과 지금 생명보험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자, 고대에서는 콜레기아와 에라노이라는 게 있었다. 모든 것들을 다 생소한 용어다 보니까 다 정리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콜레기아 그리고 에라노이라는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겁니다. 에라노이, 그죠? 점 하나만 찍으면 노아의 방주죠. 그래서 에라노이라는 제도가 종교단체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콜레기아가 종교단체였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에라노이가 종교단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음은 이제 중세로 오게 되면은 독일의 길드라는 조직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상부상조하는 생명보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중세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 똔똔연금이죠. 똔똔연금. 이 똔똔연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는 여러분들 국가 재정을 위한 연금이었다. 국가를 위한 연금이었다라는 거죠. 루이 14세가 국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돈을 걷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똔똔연금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 또는 은행 아니면은 성주, 개인들의 재정을 위한 연금이었다라면 틀립니다. 국가연금이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종신연금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교재에 핵심 정리에 메모가 안 돼 있으면은 반드시 지금 메모를 하셔야 돼요. 종신연금이었다. 국가 재정을 위한 연금이었다. 자, 연금제도가 도입되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사는지, 종신토록 사는지, 종신이 어느 정도 사는지와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연구하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자, 파스칼은 생존율을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할레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할레는 사망표를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잘못되면 틀립니다. 우리가 파생상품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죠. 다음으로 할레, 그죠? 할레. 우리가 싸울 때 죽을래? 이러잖아요. 사망할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할래, 사망할래. 할래는 사망표를 만들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은 근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험회사라는 게 이제 설립이 되는데, 근데 지금의 보험회사와 유사한 최근에 근대적인 보험회사가 영국에서 최초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에퀴더블 생명보험회사, 자, 에퀴더블 회사가 설립이 됐다라는 거, OX 문제로 우리가 항상 맞는 지문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다 독일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의 그런 생명보험 회사까지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겠죠. 자,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잘 잡으신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삼한시대 때, 신라시대 때, 개와 보가 있었다. 그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주로 다루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6.25 50년대 이후부터가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출제된다는 얘기죠. 자, 6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단체보험 위주로 성장을 하다가 70년대 들어오면서 개인보험으로 우리가 판매가 전환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험 산업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77년도에 7땡이죠. 보험의 해로 지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보험의 해로 지정이 됐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자, 70년 개띠다라는 거예요. 70년 단체보험이다. 그럼 틀린 말이다라는 거고요. 자, 77년도에 보험의 해로 지정됐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가 87년도에 보험의 해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틀린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쟁 체제가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세계화, 그죠? 경쟁.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보험사들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조정되고 합병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밀레니엄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채널이 이제 다각화되고 여러 가지 보험 판매를 위한 전략들이 수립이 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우리가 방카슈랑스 제도도 도입이 되는 거고요. 물론 뭐 2000년도 초반에 2001년도부터 변액보험이라는 상품들도 판매되고 있는 거죠.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90년대에 방카슈랑스가 판매되었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도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OX 문제로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역사 파트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자, 서양사가 출제될지 아니면은 자, 우리나라께 출제될지 출제 포인트는 두 군데 다 공동으로 안분해서 출제하니까 잘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생명보험의 기능에서 여러분들 3층 보장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3층 보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한다. 그리고 두 번째 2층으로 오게 되면은 기업, 회사에서 이제 퇴직금도 나오죠. 마지막으로 개인 스스로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다, 보장을 해야 되겠다, 개인 보장, 이렇게 3층 보장 제도가 나오는데, 자, 생명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들이 가입을 하는 거죠. 가입을 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 국가에서 보장하는 1차적인 보장이 너무 완벽하지 못하죠. 최저 수준밖에 안 되니까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교재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회보장제도가 도대체 어떻길래? 뭐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란 얘기죠. 자, 다음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사회보장제도의 종류가 나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라는 게 나옵니다. 자, 사회보험제도가 있고요. 다음으로 공공부조라는 게 있죠. 다음으로 우리가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자, 이것들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자,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4대 보험제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리고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산재보험이라든지 그죠? 산재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대 보험인 거죠. 근데 이제 건강보험 쪽에서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더 내는 우리가 보험료가 더 있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요양보험 쪽으로 더 낸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4대 보험, 사회보험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라는 얘기죠.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거죠. 다음 빈칸 이렇게 해서 뭐 가나, 다라, 마, 바 이렇게 우리가 항목들이 있으면서 사회보험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모두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4대 보험 위주로,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총 5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같이 통합 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5가지예요. 5가지 항목들을 암기해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산, 건, 고, 양 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어쨌든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지원책입니다. 지원책.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지원해 주지는 않겠죠. 좀 불쌍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급여를 의료를 제대로 못 받겠고 힘들고 경제적인 약자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로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항목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 공공부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뭐 이런 것들 못 받게 되니까 이 정도로 해주겠다라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고용보호 뭐 이런 것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 사회복지 서비스는 여러분들 노인, 장애인, 아동, 가정, 그죠? 여성, 뭐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인 거지 공무원
강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삼지선다 문제이기 때문에 요 공공부주의 종류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요 항목은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가 들어가면서 공공부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시험문제 출제하기 쉽겠네요. 됐습니다. 자, 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자산의 운영원칙. 여러분들 생명보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낸다는 얘기죠. 자, 이 보험료는 여러분들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줄 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마구잡이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성, 그리고 보험료는 일정 부분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수익성, 그리고 유동성, 불의의 사고에 바로바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공익성, 이게 보험에서 사유재산이 아니잖아요. 보험 가입자, 계약자 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사익을 추구하면서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암기를 하죠. 안수, 유공, 이렇게도 암기를 하는데 큰 의미는 없겠네요. 암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시험 문제 패턴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생명보험 자산 운용 원칙 중 무엇이냐? 1번 안정성, 2번 수익성, 3번 유동성.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면 안정성이고요. 일정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인 거고요. 그죠? 불의의 사고에서 바로바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유동성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해, 국어만 할 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 자산은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냐면은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주식이라든지 국공채라든지 이런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출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투자하는 곳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곳, 가장 많이 생명보험 자산이 들어가 있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시험 문제 이런 부분들도 메모해 두셔야 되겠네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부동산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이 유가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채권 등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요 유가증권 중에서도 채권 쪽이 비중이 많아요. 채권 쪽이고 채권 중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더 안전한 채권, 국공채죠. 따라서 국공채의 투자 비중이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다, 국공채다, 이런 말이 맞는 지문이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다음 주요 사망 원인입니다. 자, 사망 원인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과거에 전통적으로 나왔는데 너무 쉽죠. 흔히들 많이 얘기 듣는 내용이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 4명 중에 1명꼴로 암으로 사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성 신생물이 1등이다라는 겁니다. 악성 신생물. 자, 신생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태어날 때는 없었지만은 새롭게 새로울 신자죠. 새롭게 생겨난 물질이다. 뭡니까? 혹이다라는 거죠. 혹덩어리다. 근데 양성, 음성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 중에서 악성이다라는 겁니다. 암덩어리다라는 거죠. 암덩어리다. 자, 요걸로 사망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순서로 사망하는 순서를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완전 신체 구조상 머리, 가슴, 우리 순환기 계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머리, 그 다음 심장, 요런 순서로 사망을 한다. 자, 사망 순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다음 5번입니다. 고령 사회의 척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매 회차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OS 문제로도 나오고요. 아니면 박스형 문제로도 나오고, 괄호처기 문제도 나오고, 너무나 쉬운 문제죠. 자,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는 겁니다. 자, 전체 중에서 65세예요. 65세. 70세 그럼 틀린 말입니다. 65세입니다. 6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고령화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14%가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젠 노인 사회란 얘기죠. 고령 사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고령 사회다. 자, 7, 14, 뭐 21 했으면 좋겠는데, 자, 20%죠. 자, 20%가 넘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한 기준은 우리나라가 정한 게 아니고 유엔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 우리가 뺏겨온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7.2%가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럼 맞는 말이겠죠. 7%가 넘으니까. 그리고 14.2%가 넘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언제요? 뭐 2018년. 이런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예상치니까. 자, 그리고 뭐 20.4%가 될 걸로 예측된다. 뭐 2025년도에는 이렇게 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전망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는 지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구분 기준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매 회차 나온다라는 거예요. OX 문제로도 나오고 박스형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시험 문제가 뭐 이렇게 해서 출제한다는 얘기죠. 뭐라고 돼 있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6년도에 뭐 어떻게 되면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4%에 이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사회로 진입이 전망된다라고 하면은 뭘까요? 그쵸? 벌써 20%가 넘었네요. 초고령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죠. 자, 다음 제2장 생명보험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 대수의 법칙이라고 나와 있고요. 뭐 어려운 말 아니죠. 대수의 법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집단에 우리가 대수가 뭐예요? 머리 숫자죠. 쉽게 말해서 대가리 숫자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대가리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중에서 한 명은 죽더라라는 확률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다라고 하면은 이 집단이 더 안정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세팅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근데 개별 한 명 한 명은 너는 언제 죽을까? 지금 죽을까? 말까? 그 확률을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가 모이게 되면은 확률을 알 수가 있다. 대수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명은 죽는다라고 하니까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십시일반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상부상조. 그러면 상부상조니까 각각 보험료로 20만 원씩 내야 된다. 그러니까 1억 모아서 한 사람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 보험금 지급하면 되겠다라는 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죠. 이게 바로 생명보험, 보험 산업이 성립하게 되는 근간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사망률과 생명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박스에서 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연초에 100명 있었다. 연말에 가서 보니까 99명밖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명은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망률은 어떻게 몇 프로죠? 1%죠. 사망률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연초 대비 100명 대비 한 명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죠. 그죠? 그 식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1년간 사망자 수 나누기 연초 생존자 수. 즉 뭐예요? 연초분의 한 명, 그러니까 1%다 이 얘기죠. 그래서 1년 기준으로 따집니다. 1년, 10년이 아니에요. 1년. 그리고 그 의미를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지금 OX 문제에 함정으로 나오게 되냐면은 지금 사망률은 뭐예요? 연초 생존자 수 대비 1년간의 사망자 수의 비율이 바로 사망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겠죠. 그런데 OX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사망률이란 1년간 사망자 수 대비 연초 생존자의 비율이다.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망자 대비 연초 생존자의 비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죠? 연초 생존자 대비 1년간의 사망자 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어인데도 상당히 어렵네요. 자, 말장난 문제죠. OX 문제로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대비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수지상등의 원칙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번 보험료 산출 방식에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2013년도 4월부터 현금 흐름 방식이 적용되고 있죠. 그래서 현금 흐름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자, 이 현금 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잡으시면은 2013년도 4월부터 모든 보험 상품은 현금 흐름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현금 흐름 방식은 보험료를 최적화시킵니다. 최적 가정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와 관련된 미치는 영향 요인들, 그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들을 요인 반영이 가능한 거죠.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보험사별로 생산되는 보험 상품이 다 똑같은 상품에도 보험료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신다고 하면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와도 대비가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배당금 지급 방법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출제하는데 왜 삼지선다 보니까 자,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금 지급 방식, 적립 방식, 그리고 보험료 상계 방식 이렇게 돼 있죠. 자, 만약에 배당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뭐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박스로 다. 그죠? 현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현금 지급 방식. 그죠? 쌓아두었다가 적립해뒀다가 우리가 계약자가 요청하면 준다. 적립 방식. 그죠? 줘야 될 돈이 있는데 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보험료를 상쇄하고 잔액만 지급하겠다. 보험료를 까겠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보험료 상쇄 방식. 너무나 쉽죠, 여러분들. 아무런 내용을 몰라도 자, 돈을 준다라는데 어떻게 줄 거냐? 현금 줄 거냐? 쌓아뒀다 줄 거냐? 아니면 받을 게 있으니까 까고 줄 거냐? 이 얘기죠.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그래서 1, 2, 3 이렇게 출제하면은 누구나 맞추는 문제죠. 내용을 몰라도 맞춥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두 번째 파트인 생명보험 파트에서도 나오죠. 그죠? 생명보험의 특징 하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청약과 그리고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보험계약은 청약 플러스 보험회사가 승낙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청약은 여러분들 계약자가 하는 거죠.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하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자, 첫 번째 청약은 불려식 계약이다. 말로 해도 된다 이거다. 그런데 요즘 다 청약서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나오게 돼 있죠. 자, 두 번째 이제 청약 철회입니다. 자, 청약을 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잘못 가입한 것 같아요. 계약자의 자유예요. 뭐 반드시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변심해도 청약 철회는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무한정 인정할 수는 없겠죠.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자, 청약과 관련돼서는 만약에 승낙을 해가지고 보험 증권을 수령했다라고 하면은 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이 증권 수령일은 여러분들 보험회사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장기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 개인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만 청약 철회를 인정하는 거지 단기 계약 그리고 법인 계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거. 자, 개인 보험이 아니고 단체 보험 그리고 1년 미만의 단기 보험. 그죠? 다음 개인 보험이 아니고 우리가 전문 계약자가 가입한 것들 단체 보험, 단기 보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또 하나 무진단 보험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진단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청약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거 단체 보험, 단기 보험, 진단 보험 단단단 청약 철회 인정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철회를 했다. 만약 이 시점에 철회를 했다. 그러면은 3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기납입 보험료. 그죠? 근데 3일이 넘는 기간에 돌려줬다. 4일차 또는 5일차 이렇게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요 넘는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쳐서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청약 철회를 하게 되면은 철회일로부터 기납입 보험료 줄 때까지 기간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한다. 그럼 틀린 말이죠. 그죠?
3일까지는 이자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 이유만 늦게 주면은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 적용되는 이자는 뭐냐라는 거죠. 어떤 이자율을 쓸 거냐. 너무 늦게 대응을 하는 거죠.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회사한테 페널티를 줍니다. 보험회사가 적용되는 이자율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 약관대출 이자율이죠. 약대 이자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높은 이자를 지급해라 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여러분들 청약 철회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이자율이 적용되느냐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은 약관대출 이자율 요거를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도록 하죠. 자, 청약의 승낙과 거절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험회사는 여러분들 승낙을 해야 됩니다. 승낙을 하는데 자, 청약에 대해서 승낙할지 거절할지를 결정하는 그 기간도 있습니다. 청약 철회도 마찬가지로 30일이고 자, 승낙할지 거절할지도 청약한 날로부터 승낙 거절과 관련된 부분들은 30일 이내에 승낙이라든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줘라. 늦게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 라는 취지인 거죠. 자, 됐습니다. 자, 4번 보험계약의 효력 발생입니다. 자, 보험계약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 청약이라든지 승낙이라든지 이런 거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계약을 청약을 하고 자, 1회 보험료를 납입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이 기간 보험료 받았다라는 순간부터 책임이 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기간 또는 이때부터 보장을 한다. 보장기간. 자, 이때부터 위험한 사고에 대해서 보장한다. 위험기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험기간이다. 보험기간이다라는 거죠. 보험기간. 뭐와 뭐의 약자일까요? 보장기간과 위험기간을 줄여가지고 보험기간이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기간과 관련된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 1회 보험료 납입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 전 기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보장을 할 거냐 말 거냐 라는 거죠. 한다라는 겁니다.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 보장을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충분히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왔던 지문인 거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이제 보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무진단 계약인 경우에는 바로 이런데 만약에 진단 계약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진단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단과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그 두 가지를 다 했을 때부터 보장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자, 사례형 문제도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청약일은 4월 1일이다. 1회 보험료 납입한 게 4월 2일이다. 보험회사가 승낙한 게 4월 3일이다. 자,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쵸? 1회 보험료 납입할 때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 자, 청약을 4월 1일 날 했다. 자, 1회 보험료를 4월 2일 날 납입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진단 계약이다. 진단을 4월 3일 날 받았다. 그래서 보험회사 승낙은 4월 5일 날 이루어졌다. 라는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쵸? 진단 계약이기 때문에 1회 보험료와 진단이 모두 충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월 3일부터 우리가 보장이 시작된다. 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례가 나와도 여러분들을 충분히 대응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5번 가겠습니다. 보험계약의 무효사유. 자, 무효사유. 자, 보험계약은 여러분들 반사회적 이런 것들은 절대 있으면 안 돼라는 것들은 무효 처리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계약인 거죠. 자, 무효와 취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무효사유. 자, 무효사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만약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계약자가 계약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피보험자 이렇게 다른 계약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라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서면 동의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만 15세 미만자가 사망 보장되는 사망보험을 가입한다. 우리 어린이들은 사망할 확률들이 아직 신체 구조가 발달을 완벽하게 성인으로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15세 미만자를 사망
보험에 가입하는 이런 보험 자체는 없습니다.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돼요. 무효입니다. 자, 두 가지 무효 사유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보험 계약의 취소 사유예요. 취소 사유. 자, 취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무효는 이렇게 계약이 됐다라고 해도 이 계약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취소는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없어지는 거고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은 유지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버려 둬도 없는 겁니다. 자, 무효와 취소가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취소 사유는 뭐냐?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어요. 3대 기본 지키기. 자, 보험회사. 자, 보험회사 또는 소속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모두 이 3대 기본 지키기가 지켜야 되겠죠. 우리 법률상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보험업법에서. 자, 3대 기본 지키기에 해당되는 거 뭐죠? 주요 내용 설명. 그리고 약관을 전달해라. 그리고 청약서는 반드시 2통을 작성해서 한 통은 회사 제출용, 보관용, 또 하나는 가입자 보관용으로 청약서 부본 또는 사본을 반드시 전달을 해줘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반드시 받아라. 이런 것들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누가요?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대리점들은. 자, 그래서 설명, 약관 전달, 청약서 부본의 전달, 자필 서명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단독 시험 문제로도 잘 나와요. 뒤쪽에 정리가 또 되어 있지만 만약에 이런 의무를 3대 기본 지키기가 의무인데 이런 의무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하면 보험 계약자는 이 계약을 잘못한 거죠. 눈 감고 넘어가면은 지나가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는 자 3개월 이내에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3대 기본 지키기 위배하면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아니다. 취소다. 시험 문제. 다음 가, 나, 다, 라, 마 쭉 설명을 합니다. 다음 중 무효 사유로만 모두 묶인 것은 그죠? 요거 2개 고르는 겁니다. 이것들도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15세 미만자,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서면 동의를 안 받았다. 이런 게 바로 무효 사유다라는 거죠. 이걸 잘 골라내시기 바랍니다. 정시험장 가셔가지고 지문이 다른 게 헷갈리더라라고 하면은 여기서 3대 기본 지키기를 찾는 겁니다. 자, 3대 기본 지키기를 찾은 다음에 자, 이 3대 기본 지키기는 무효다, 취소다? 취소다, 무효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문 여러분들 1, 2, 3번 보시게 되면 3대 기본 지키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번이 3대 기본 지키기예요. 그러면 지문 중에서 다 이런 것들이 속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절대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죠. 무효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문제 푸는 요령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해주면 완벽한 거죠. 자, 무효 사유를 봤고요. 자, 다음 6번입니다. 보험금 지급. 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 아주 평범하게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대원칙이 여러분들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10일 이내에 지급을 하겠죠. 근데 이 조사를 다 10일 내에 끝나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 미결 사건들이 있어요. 미결 사건들. 즉 소송이라든지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건들,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사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직 미결 사건들 이런 것들은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뭐 한 달이 걸린지 2달이 걸린지 3달이 걸린지 하여튼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이 보험금이 지급될 겁니다. 자, 이런 미결 사건들은 이런 기관에 구애받지는 않는다.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한다는 얘기죠. 다음 중 보험금 지급 사유 및 그 기간을 틀리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1번 3일, 2번 10일, 3번 30일 이렇게 출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누구나 다 맞춥니다. 이거는 정답은 아무렇지도 몰라도 정답은 3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3일 맞아요. 조사가 더 필요하다면 10일 맞아요. 그러면 틀린 지문을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뭐 소송사건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은 30일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소송사건이 30일 아니죠.
소송 사건은 여러분들 결과가 나와야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더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여러분들 이거 뭐 3일, 10일, 30일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한다라고 하면은 항상 정답은 30일 이겁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7번 보도록 하죠. 보험회사의 주요 의무. 자, 1번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라고 되어 있죠. 약관의 교부 및 설명 의무. 좀 전에 설명드렸고요. 뒤쪽에 3대 기본 지키기도 나와 있죠. 3대 기본 지키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뒤쪽에서도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지문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주요 내용을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 계약자가 나 설명 듣기 싫으니까 거절했습니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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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이런 얘기 해줘. 됐어 됐어 나 바빠 얘기하지 마 그냥 사인할래. 그러면 극구 거절하면은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설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자, 거절이라는 확고부동한 거절을 하게 되면은 설명을 안 하고 보험계약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시험 문제에 다루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설명을 거부한다. 그래도 설명하라.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자, 2번 보도록 하죠. 보험금의 지급 의무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사망보험금은 사망이에요.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 자연사. 그죠? 우리 병원에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집에서 돌아가시든지 자연사, 시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연사가 일반적인 경우죠. 또 하나의 사망은 여러분들 사망으로 간주하는 실종선고라는 게 있어요. 실종선고. 우리가 행볼 상태가 장기화되면은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이렇게 선고 결정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것으로 망치가 빵빵빵 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실종선고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시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인정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사망. 인정사망. 자,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과거의 대형 재난이라든지 그죠? 뭐 서울시내 백화점이 무너졌다. 다리가 무너졌다. 배가 전복됐다. 사건 사고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분명히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관공서에서 쓴다는 얘기죠. 기재한다는 얘기죠.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망한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그 건물 내에 있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요. 근데 확실하게 100%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이런 부분들까지 사망 간주, 사망 추정 뭐 이런 거까지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라는 거고요. 자, 실종 선고와 관련된 부분들 행불 기간을 보는 거죠. 자, 일반적인 실종 선고와 관련된 것은 5년 이상의 행방불명됐을 때 우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전쟁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행불 상태가 우리가 생존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실종 선고가 나온다라는 거죠. 5년, 1년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보험 계약자가 여러분들 속이고 가입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청약서 쓸 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겁니다. 키가 얼마가 되고 몸무게가 얼마가 있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안 하는지 과거 5년 뒤에 병력사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술, 담배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고지 의무죠. 이 고지 의무를 만약에 위반했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보험계약은 보험회사는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고지 의무를 고의적으로 여러분들 위반한 거죠. 마음 작정하고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면 해지합니다. 해지. 그러면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겠죠. 기납입 보험료를 주는 게 아니죠. 더 적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못하는 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유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런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알았으면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를 빨리 해야지 이후가 지나게 되면은 해지하지 못합니다. 늑장 대응한다는 얘기죠. 그냥 눈 감아 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1개월. 자, 두 번째. 자, 보험금 지급 사유입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자, 2년이 지나면은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자, 세 번째. 보험계약 관련돼서 여러분들 체결이 이루어지면 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자, 요 세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안날로부터 1개월, 지급사유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그냥 체결일로부터 3년, 요 기간이 지나면 해지하지 못한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오는 지문은 여러분들 요거 3년을 2년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종종 출제합니다. 다음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안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해지 못하죠. 2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이 지난 경우 해지하지 못하죠. 자, 3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아직 3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죠. 그죠? 2년이다. 체결일로부터 2년이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기타 정리 포인트 개인보험, 단체보험 취급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번 보험료 납입 연체 시의 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회차 이후에 보험료를 여러분들 납입 연체하게 되면은 납입 독촉이라는 게 적용되죠. 납입 최고라고 합니다. 자, 납입 최고와 관련된 부분들도 기간은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납입 최고. 자, 독촉이라는 건데요. 자, 이때까지 납입을 해라는 겁니다. 자, 독촉은 기본적으로 14일 이상을 설정을 해서 우리가 납입 독촉을 하는 거죠. 내일까지 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기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 계약이라 그런 거지 단기 계약 1년 미만의 계약 같은 경우에는 7일 이상 정도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줍니다. 자, 어쨌든 간에 납입 최고가 되면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내다가 보험료를 안 내면은 뭐라고요? 이때까지 돈 내라고 독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독촉을 안 했어요.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 다음날, 요 날짜까지는 괜찮고요. 요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실효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보험계약을 해지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14일도 잘 나오지만은 더 잘 나오는 거. 자, 납입 최고 기간입니다. 납입 최고 기간. 납입 최고 기간에 보험료를 지금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기간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요 기간 중은 여러분들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이에요? 실효되는 기간이에요? 유지되는 거죠, 아직은. 아직은 유효한 겁니다. 이때는 유효. 아직 유효한 계약이에요. 그죠? 언제부터 이제 실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을 상실하는 건 이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자, 납입 최고 기간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장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라는 겁니다. 보장한다. 왜? 유효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이것도. 자, 다음 3번 부당계약의 우리가 부활 관련된 부분들은 요즘 이제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정규 시간에 들은 내용 가지고 충분합니다. 자, 4번 보험계약 내용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변경. 보험계약 변경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시면 돼요. 자,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자,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우리가 1억짜리 가입했는데 5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을까요? 다 가능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 안 되는 것은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된다. 또 하나,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 이외의 것도 된다라고 하지만은 될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보험회사에 승낙을 받아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수익자 변경이죠. 이게 승낙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이게 바로 수익자 변경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엄청나게 단순합니다. 시험 문제 다음 중 계약 내용 변경할 수 없는 것은 피보험자 변경, 그죠? 다음 중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변경이 가능한 것은 수익자 변경. 자, 서면동의 철회권하고 약관의 해석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1장하고 2장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시험제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정리했고 기본 내용 여러분들 정규 시간에 정규적인 우리가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많이들 공부했죠. 자, 이렇게 정리 요약을 하시니까 조금 우리가 시험에 더 자신감이 붙을 걸로 예상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세금 파트 3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